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 중단호 학습 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습 점검이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다? 그죠? 평행 이동, 하나는 뭐다? 대칭 이동이었고요.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뭐다? 점을 이동할 때와 우리가 도형을 이동할 때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어요. 자, 일단은 평행 이동은 좀 달랐죠? 자, 어떻게 다르죠? 그죠?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면 자, 이동한 만큼 뭐 한다? 더 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도형을 이동할 때는 뭐가 필요했었지요? 자, 그렇죠. 식을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x 자리에는 x-a를 자, 우리가 y 자리에 뭐를 y-b를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죠. 그죠? 그렇게 대입하는 것이 자, 우리가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이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이나 도형이나 어떻게 돼요? 똑같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의 부호만 반대다? y 부호만 반대고요. y좌표. 자,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x좌표의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좌표, y좌표 모두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x축 대칭에서 y축 대칭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부분이 바로 원점 대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새로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그죠? 그럴 때는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된다? 서로 바뀌는 그런 것이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런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우리가 점하고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는 우리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대칭 이동에서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바뀐다? y 부호만 바뀌고요. y축 대칭하면요, x의 부호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원점 대칭하면요, 자, x좌표, y좌표 모두 다 x, y 모두 다 부호가 바뀌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어떻게 되냐면 x, y 자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직선 Y는 X를,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자, 평행 이동인데, 자, 이거는 직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 자리에다 뭘 넣어준다? 그렇죠. 우리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A 플러스 A가 아니고 A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원입니다. 자, 어떤 원이죠? 그렇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2인 원이 되는데요. 자,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이동은 자기 자신이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의 부호만 바뀌게 되냐면 Y의 부호만 바뀌게 되는데 Y의 부호를 바꿔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곱을 하면은 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X축에 있는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이동한 점은 Y축에 있는 점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왜 그러냐면 X축에 있는 점을 우리가 A, 0이라고 한다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죠? 0,2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X좌표가 0이 되는 것은 당연히 무슨 축에 있는 점이 된다? 그리고 Y축에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니까 쉽게 풀리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일단은 이거 점의 평행 이동이죠. 그래서 점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대로 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를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Y좌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죠. 우리가 3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3,5가 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자, 3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답은 마이너스 6,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은요, 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2번은 좀 다르네요. 자, 2번은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도형의 이동인데 여러분들 fx, y는 0이 뭐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도형 이동에서는 우리가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자, 그쵸? x축 방향으로는 우리가 x 대신에 뭐를, x 마이너스 1을, 자, 그 다음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y 플러스 5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평행 이동한 우리가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개해 볼까요? 자, 5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2y 더하기 10 빼기 1은 0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해 주시면, 자, 답은 5x 더하기 2y.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5, 10, 1,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얼마죠? 자, 10에서 6 빼면, 그렇죠. 우리가 4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5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원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뭐 할 수도 있다, 변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다, 이 식 자체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무슨 형으로, 그죠?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리가 중심을 나중에 무슨 이동해도 된다, 네, 평행 이동을 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한번 다 풀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주어진 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6은 0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식을 바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자, x 자리에다 뭘 넣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x 자리에다 x-1을 대입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x-1을 대입하고, y에다가는 뭘 대입해라? 그죠? y 플러스 5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y 플러스 5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 y에다가도 y 플러스 5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자, 요거는요, y제곱 더하기 10y 더하기 25. 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 얼마다? 30 더하기 6은 뭐다? 0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료한 계산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x만 있네요. 자, 그리고 뭐다? y는 뭐 있어요? 자, 10y하고 마이너스 6y입니다. 그러면 무슨 y다? 자, 4y가 되겠고요. 자, 상수만 계산하면 1 더하기 25는 26. 자, 거기서 26에다가 6 다음 얼마다? 26에다 6 다음 32. 거기서 우리가 35를 빼면 얼마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무슨 형이다? 일반형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풀이는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것을 무슨 형으로 고칠까요? 자, 그렇죠.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표준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자,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뭐다? 표준형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 y제곱 마이너스 6y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6은 미리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6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마이너스 6의 반, 마이너스 3, 제곱하면 얼마다? 9. 자, 그러면은 좌변에 9를 더하셨기 때문에 우변에도 9를 더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우리가 3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0, 얼마다? 3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우리가 중심은 바뀌어도 되는데 반지름은 변해서는 된다, 안 된다? 크기는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은 그대로 루트 3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0,3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중심이 1, 얼마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3에서 마이너스 5를 우리가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는 원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반지름은 그대로 루트 3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같은지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고쳐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놔두시고요. 자, 2는 미리 양이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는 1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다? 4가 필요해서 좌변에 5를 더했기 때문에 우변에도 뭘 더해준다? 5를 더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답이 어떻죠? 같지요? 예, 그래서 다른 도형은 우리가 이렇게 이동해서 만드는 식이 우리가 몇 가지인데? 한 가지인데 원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가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바로 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처럼 어떤 중심을 구해서 그 중심을 우리가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대칭이동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다음 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4,1을 우리가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서 선으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축 대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축 대칭은 뭐만 바뀐다? 그죠? Y 좌표의 부호만 바뀝니다. 그러면은 1이 뭐로 바뀔까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바로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Y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Y축 대칭을 하면은 뭐는 그대로다, Y는 그대로인데 X좌표가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 얼마가 된다? 그리고 4,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점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부호가 둘 다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뭐로? 4로 1은 뭐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X좌표, Y좌표가 바뀌죠. 그래서 1푼만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점의 대칭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해서 바로 뭐다? 우리가 선의, 그러니까 도형의 대칭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y는 2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같았죠? 자, 뭐가 같습니까? 자, x축 대칭입니다. 그럼 뭐의 부호만 반대예요? 그렇죠. Y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1번. 자, X축 대칭 한번 볼게요. X축 대칭은,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그죠. 마이너스 우리가 Y를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된다? Y는 뭐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답은 뭐다? 니은 이렇게 되겠대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Y축 대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뭐의 부호만 반대다? 그죠? X 부호만 반대죠? 예,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게 바로 나오네요. 그럼 어디죠?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디귿하고 연결되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입니다. 자,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y도 바뀌고 뭐도 바뀐다. x도 부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y는 뭐다?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5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x하고 y의 부호를 뭐다? y 자리를 뭐 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함수는요, 반드시 어디에? 그리고 왼쪽에 y가 와야 되거든요. 자, 이거 풀어주시면, 이 y는 x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y는, 자, 뭐로 나눠주십니까?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x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대칭이동은 다행인 것이 우리가 점하고 도형이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파악하시는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기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1을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점 5,-4를 지난답니다. 이럴 때 뭘 구해봐라?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자, 무슨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을 했는데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자, 어떻게 되지요? 그죠? 우리가 x 자리에다가 x-a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면 y 자리에다가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y-3을 대입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자, 평행 이동한 도형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평행 뭐다? 이동한 도형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어떻게 하고요? 자, y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y-3을 대입하시고요. 자, x에다가 x-a를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y는 2x-2a 더하기 1. 자, 이항이 되면 얼마다?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상수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 직선이 뭘 지납니까? 점 뭘 지난다고요? 그렇죠? 5,-4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5,-4를 지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렇죠? x가 5면 y는 얼마다? -4라는 소리예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5 빼기 2a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2a가 2항이 되면 2a가 되겠고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0 더하기 4, 그 다음에 4 2항, 마이너스 4 2항이 되면 4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1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얼마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우리가 평행이동에서는 뭐를 통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뭐라고 되냐면 1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이라는 원을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y는 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직선은 어디로 평행이동이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평행이동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자, 주어진 보기가 뭐죠? 원이죠. 그래서 원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의 우리가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 좌표는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0,0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y는 0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로 완전제곱을 만들 거고요. y제곱 마이너스 8y로 우리가 완전제곱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1이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는 반이 4죠? 마이너스 4. 자, 제곱하면 얼마다? 16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항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항이 아니고 좌변에 17을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17을 더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얼마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얼마다? 17이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일단 평행이동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되죠? 중심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얼마다 우리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0,0이 우리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그죠? 마이너스 1, 우리가 4로 변한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자, 무슨 축 방향으로? 그렇죠.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했냐면 4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바로 6x-2y는 3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느냐 이 말이겠죠. 그럼 이거 포인트가 뭐죠? 그쵸? 우리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에다가를 뭐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y에다가는 뭐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y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6x 더하기 6 마이너스 2y 더하기 8은 얼마다? 3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답은 6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여기 6 더하기 8 하면 13대 3이 이항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11은 0이다라는 우리가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주어진 포인트가 뭐가 되겠어요? 자, 원을 보고 원에서는 중심이 나오죠. 그래서 중심끼리 비교를 해서 어떻게 평행이동했냐를 구해내시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예, 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어떤 게냐면 자,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ax 더하기 2y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인데 이것을 y는 뭐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맞죠? 그러면은 a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은 그럼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쵸? 이거 변하는 것은 바로 y는 x는 xy 그 자리를 서로 그러니까 서로 좌표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y는 x의 대칭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x하고 y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x 더하기 ay 더하기 3은 뭐다? 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뭐가 된다고요? 네, 자기 자신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죠? 2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 x 좌표, y 좌표 서로 반대되게 대입하시면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8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자, 직선 3x 더하기 y는 4라는 우리가 직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x축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일단 L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1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k는 k 제곱은 5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1을 뭐라고 한다? C라고 한다네요. 자, 이럴 때 직선 L이 1, C의 넓이를 2등분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자,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직선이 뭐를 자, 원의 넓이를 뭐 한다? 2등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바로 뭐가 되냐면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직선 L이 뭘 지납니까? 그렇죠. 1C의 뭐를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기서 뭘 구하겠어요? L과 우리가 C를 구해주셔야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L. 자, X축 대칭이래요. 자, 그러면 뭐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Y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3x-y는 얼마다? 4가 바로 L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되냐면 C는 우리가 x-3의 전체제곱 더하기 y 플러스 k 전체제곱은 뭔데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랍니다. 자,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되죠? 그쵸?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를 그쵸? 마이너스 y를 우리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제곱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여기는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하고 같은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y 마이너스 k의 제곱 뭐다? 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되죠? 그죠? 자, C의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3, 뭐다? 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자,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선 L이 뭘 지난다? 우리가 바로 중심을 지납니다. 다른 말로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직선 L이 뭘 지납니까? 마이너스 3, K를 지남으로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얼마다? 4가 되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자, 마이너스 K는 자, 이게 마이너스 구니까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K는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자, 대칭 이동하고 우리가 그죠? X축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것은 직선이 뭘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단계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가 몇 단계다? 2단계죠. 자, 그랬는데, 자, 그것이 직선 y는 루트 3x에 접한대요. 자,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시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이 직선에 접한대요.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뭘 떠올려야 되죠?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을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도 풀 수 있었지만 원의 고유한 성질로 자, D는 뭐였습니까? 그죠? 중심에서부터 그 접선까지 거리하고 뭐하고 반지름하고 같으면요. 이때가 바로 접할 때가 돼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배웠던 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일단 푸는 순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 자리에다가는 x-2를, y 자리에다가는 y-a를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다시, 그렇죠? 요것을 y는 x에 뭐 한다? 대칭을 한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대칭을 하면 자, 뭐와 뭐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x하고 y의 우리가 좌표가 서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바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살짝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보통 원의 방정식도 x가 앞에 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어떤 원이죠? 그렇죠. 중심이 얼마다? 중심이 a, 2가 되겠고요. 반지름은 얼마다? 2가 되는 그런 우리가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구해줘야 되죠? D하고 R하고 뭐다? 같다 이렇게 놓는 거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직선이 뭐가 되냐면 바로 y는 루트 3x래요. 자, 근데 이렇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형으로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을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두고 이제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D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 어떻게 구하지요? 그죠? a제곱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루트 3제곱 하시면 3. 자, 우리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가 되지요? 예,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이 a, 이니까 여기 x에다 a를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3보다 a가 되겠고요. 자, y에다가는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하고 같다고요? 자, r이 2로 가니까 d하고 r하고 뭐하다? 같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루트 3의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구하면 이게 2잖아요. 그럼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어주시면 루트 3a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루트 3a 마이너스 2는 루트 3a는 뭐가 되겠다? 우리가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3a는 하나는 뭐가 된다? 6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a가 아까 무슨 수라고요? 양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a는 루트 3분의 6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a는 무슨 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는 보통 분모를 무리수로 두진 않습니다. 자, 유리화하시면 어떻게 되죠? 3분의 6 루트 3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2 루트 3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이해해야 되지만 앞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단계가 좀 여러 단계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전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A 5,2라고 하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강가의 한 지점에서 P에서 물을 떴대요. 자, 그리고 P가 마이너스 1,3인데 이동하려고 한대요. 자, 근데 이때 이동하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지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중3 때도 배워보셨던 그런 문제거든요. 자,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대칭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름이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자, 무슨 문제다? 그죠? 최단 거리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거리가 뭐다? 최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분이 두 개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AP라는 선분하고 BP라는 선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합에서 가장 작은 걸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선분으로 나뉘어지기보다는 이게 몇 개의 선분? 한 개의 선분, 우리가 한 개의 선분이 되는 것이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되는 게 뭐냐면 이 P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자, P는 그러면 무슨 축이 있는 거예요? 자, X축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를 X축에 대칭하든 B를 X축에 대칭하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뭐를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은 반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은 반대고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다시 좌표는 그렇죠?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5,-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대칭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는 삼각형이 사실은 두 개가 생기는데 어떤 삼각형이 생기냐면 요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색깔로 할까요? 자,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라고 배우셨죠? 중학교 때? 바로 합동이 됩니다. 왜 합동이 되냐면 자, 요거는 우리가 공통인 선이고요. 맞아요. 요거는 직각으로 같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길이가 뭐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합동이 되냐면 바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돼서 바로 요 AP와 A-P는 어떻다? 그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같아요. 뭐다? 자, AP한 거나 A-P한 건 어떻다?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우리가 구해줘도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꺾일 수도 있지만 최단거리는 뭐가 된다? 바로 한 개의 직선이 될 때가 가장 짧거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한 우리가 선분이 가장 뭐다? 짧게 되겠고요. 항상 얘는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뭘 물었냐면 바로 뭘 물은 거예요? 그렇죠? P의 좌표를 물었는데 이 P가 뭐냐면 결국에는 뭐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A-B라는 직선의 뭐다? 무슨 절편이다? X 절편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자, A가 얼마다? 5,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축 대칭해야 된다? 그렇죠? X축 대칭한 점을 자, 뭐라도 해야겠습니까? 점을 자,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A-가 뭐가 되죠? 예, 바로 5, 뭐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AP 더하기 뭐다? BP를 우리가 합의 최소를 물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대칭의 성질을 우리가 굳이 공간에 풀이관에 적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결론은 뭐냐면 AP하고 A-P의 길이가 같았고요. 자, BP하고 더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뭐가 가장 작은 거겠어요? 그렇죠? A-하고 B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뭐다? 가장 짧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P의 그러면 우리가 정체가 뭐였죠? 그렇죠? 여기는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뭐다? 바로 X 절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죠? 우리가 A-B라는 직선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한번 구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직선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 A-B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B는 자, 뭐를 지나는 거겠어요? 그렇죠? 5,-2라는 점하고요. 자, 뭐하고 B가 얼마였죠? B가 -1,3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을 지남으로. 그러면 점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X증가량 그죠? 그러니까 5에서 -1로 변했으니까 -1에서 5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3에서 뭘 빼면 된다? -1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그렇죠. -6분의 5가 되네. 그래서 -6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공식 기억나십니까? 자, 답지에는 안 쓰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 자, 이게 뭐가 되냐면 기울기 m이고 x1, y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자, 어느 점을 지난다 볼까요? 여기 좀 간단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y-3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 -6분의 5에 자, 어떻게 돼? x 플러스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 직선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x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은 우리가 뭘 구하시면 되냐? y에다 뭐 대입한다? 그죠? 우리가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0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3은 -6분의 5의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6을 곱할게요. 그러니까 -6을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다? 18은 5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8은 뭐다? 5x 더하기 5가 돼서 5x는 13이네요. 자, 그럼 답은 얼마가 나면 x는 얼마다? 5분의 13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를 물었습니까? 자, P의 좌표를 물었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지만, 자, P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X 좌표가 5분의 3이니까 이 문제는 P의 좌표는 P 5분의 13, 뭐다? 0이 우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딱 보자마자 뭐다? 최단거리, 대칭, 이동.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P는 무슨 축이 있는 점? X축이 있는 점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점이 뭐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X절편이 바로 P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단계가 여러 단계지만 여러분들 푸시면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도전 문제 마지막 문제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원 C1이 있는데요. 자, C1이 X축 대칭한 후에 또 단계가 여러 단계네요.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원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C2라고 합니다. 근데 두 점 PQ가 각각 두 원 C1, C2 위의 점일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단계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차례대로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원의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하는 게 좀 낫냐면 뭐가 낫죠? 일단은 뭐 중심을 이동하는 게 좀 편하잖아,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할까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건 일단은 중심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분명히 이게 대칭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E1이 C1이고 E1이 뭐다? C2인데 자, 선분 그러니까 PQ가 뭐가 되냐면 아무튼 원이 있는 점이래요. 이때 가장 짧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에는 뭐가 있죠? 중심이 있죠. 그래서 이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중심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이 가장 짧은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두 원이 있는 점 중에서는 바로 요 길이가 되는데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뭐다? 그죠?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중심거리에서 뭘 빼면 되냐면 반지름을 두 번 빼준 것이 바로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동하는 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식을 변형할 수도 있고 하나는 뭐다? 중심을 구해주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켰는데 이거는 일단 뭐 해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붙여서 중심이동을 한번 보는 것이 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 C1을 잠시 고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더하기 16은 0이니까 그럼 이거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두시고요. 자,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2y 두세요. 자, 그리고 16이 이항되면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의 제곱 얼마다? 16. 자, 요건 얼마다? 1. 자, 그러면 좌변에 뭘 더했습니까? 17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얼마다? 17을 더해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얘는 x-4의 제곱 더하기 뭐다? y-1의 제곱은 1이라는 우리가 원이 나오는 그런 원입니다. 그래서 C1의 정체는 얘네요.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했다? 1단계. 자, X축 대칭했습니다. 그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자, X축 대칭. 자, 뭐의 보호만 반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Y 보호만 반대거든요. 그래서 얘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묶죠. 네, 그럼 요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다시 또 뭐 했다? 자, 뭐 했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네요. 자, 그럼 요거를 다시 뭐다?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자, 뭐와 뭐의 자리가 바뀝니까? 그죠? X 대신에 Y를 대입하시고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결론. 자, C2는 뭐가 될까요? 자, C2는 뭐가 되냐면 바로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이라는 우리가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표시를 잠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C1이고 C2니까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C1 좌표, 중심의 좌표. 그쵸? 우리가 4,1이 우리가 중심 좌표입니다. 맞습니까? 중심의 좌표. 자, 그 다음에 C2는 어떻게 되죠? C2는? 자, C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심이 얼마가 되냐면 중심은 마이너스 1,4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다? 1입니다. 요거는 중심은 4,1이고 반지름은 얼마다? 1인 그런 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중심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심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D라고 나타내는데. 그럼 점과 점 사이 내는 거리는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4를 뺍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에서 우리가 1을 빼요. 그럼 얼마다? 3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25 더하기 얼마가 된다? 9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루트 얼마다? 34네요. 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34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어느 게 최단 거리라고요? 그쵸? 두 개의 반지름 우리가 뺀 게 우리가 최단 거리가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답 나왔네요. 자, PQ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루트 34에서 뭘 빼면 된다? 자, 2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원의 위치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두 원에 있는 점에서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자, 중심거리에서 뭘 빼면 된다? 반지름을 두 번 빼면 됩니다. 그럼 돌발 질문.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뭘 더하면 된다? 네, 반지름을 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최소값은 D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반지름을 뭐 하면 된다? 빼시면 됩니다.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은 네, 최대값은 여기서 뭐 하시면 되냐면 두 개의 반지름을 뭐하다 더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다음 응용 문제도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